주 월요일 다 학교 쉬나요? 우리 학교 안 쉰다. 안 쉬어요? 학교 가는군요. 파이팅! 학원은 쉽니다. 저번에 제가 말했죠? 학원은 다음 주 월요일에 휴무일 갈을 테니까 그나마 다행이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이에요? 아니 우리 학원은 한 달에 12번만 수업합니다. 근데 학교는 왜 쉬어요? 학교는 개개인이 그런 비슷한 거. 그리고 아니면 자체 휴일 해가지고 6월 6일이 화요일에 샌드위치 해가지고 그래서 이때 여행 가는 사람도 좀 있던데 놀러 가는 애들도 좀 있고 저번에 5월 5일 어린이날 비 왔었던 거 그때 그래도 그때 못 노는 사람들이 이번에 놀러 가려고 하는데 또 비 오면 어떡하지? 비 안 오나요? 이번에 비 소식 없나? 다음 주에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비 소식 있나요? 네. 이제 가뭄 걱정은 덜었는데 올 여름은 또 홍수 걱정이 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214번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두 문자의 제곱의 합이 있고요. 두 문자의 합이 또 있네요. 그 값이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역시 x제곱 곱하고 두 문자의 제곱의 합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얘를 우리 좀 바꿀 거야. 뭘 바꿀 거냐면 여기 지금 보이시죠? 두 문자의 제곱의 합. 여기 두 문자의 제곱, 틀렸다. y제곱이죠. 두 문자의 제곱의 합이 있는데 두 문자의 제곱의 합을 우리가 중3부터 공부했었죠. 곱셈공식 활용에 의하여 합과 곱으로 체인지를 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 알고 있을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아시다시피 x와 y의 완전 정수 변형이죠.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얘로 바꿀 수가 있잖아. 자 그래가지고 우리 취한점 할게. 취한점 어떻게 할 거냐면 x 더하기 y를 a라고 좀 취한점 할게요. x 더하기 a를 뭘로 취한하겠다고? a. x, y는 b라고 한번 취한점 할게요. 친구들아.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a의 제곱 마이너스 2b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 문제 2번을 전부 다 a,b로 바꿔버릴게요. a와 b로 바꿔버릴게요. 어떻게 a 더하기 b를 x 더하기 y를 a로 x 더하기 y를 a로 바꾸고 x, y를 b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적었어요. b라고 한다면 이 친구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다음과 같이 a제곱 마이너스 2b가 되고 x 더하기 y는 a잖아요. a가 되고 이렇게 윗줄을 바꾸고 그 다음 아랫줄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a제곱 빼기 2b로 바꾸고 x, y는 b가 되겠죠. 더하기 b는 1 이렇게 좀 까다롭네요 선생님. 얘 까다로워요. 그냥 솔직히 문자 두 개에 등식 두 개니까 뭐 보통 연립방정식 보통의 우리가 외웠던 1차 방정식이라면 가간법 또는 대입법에서 풀면 되는데 얘는 가간법 대입법을 하기에도 너무 어색하단 말이야. 차수도 2차에다가.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뭐냐? 합과 두 문자의 합과 두 문자의 곱을 다른 문자로 바꿔준 후 요 식에서 일단 a, b 값을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a, b 값. 선생님 여기서 또 a, b를 구하는 게 녹록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긴 하네. 그러긴 한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일단 요 니은에서 마이너스 2b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b 되겠죠. 마이너스 b가 되고 넘어가니까 a제곱 마이너스 1은 b와 똑같네. a제곱 마이너스 1은 b가 되겠지 니은에서. 그래서 이 니은을 변형한 여기서 b는 a제곱 마이너스 b니까 기억에다가 b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기억에 대입해주면 이렇게 바뀌겠네요. a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a는 2가 되겠지. 자, 이름 정리해줄까요? a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에서 없어지네. 따라서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A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1은 0. 그러므로 A는 0 또는 A는 1이 되고 A가 0이라면 B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A가 1이라면 B가 0 되겠네요. 이렇게. 끝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구할 건 X, Y죠. 다시 바꿔 얘를 어떻게 또 바꿔 이제 다시 원상복귀 환원시켜줘요. A가 누군데? X 더하기 Y. 즉 X 더하기 Y는 0.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1. 또는 X 더하기 Y는 1. X 곱하기 Y는 0.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을 푸는 걸로 문제가 바뀐 겁니다, 지금. 아, 길고 긴 여정을. 처음에 주어진 거는 요 네모가 연립방정식이었다면 치환을 이용해서 좀 더 간단히 요 두 방정식으로 연립이 바뀐 거야. 그럼 계산합시다. 곱해서 0이 되고 더해서 0이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1 두 수에는 두 정수는 누가 있을까요?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0이 되는 두 정수는 2라고 마이너스 1이 있겠죠? 동의했습니까? 굳이 이거 2차 방정식 안 만들어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해가 누구야? x가 1이면 y가 마이너스 1.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1.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1.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1. 이렇게 두 쌍 나오고요. 여기도 볼까요? 더해서 1, 곱해서 0이 되는 두 정수는 0이.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하기는 x가 0이라면 y는 1 또는 반대로 x가 1이라면 y는 0 이렇게 두 쌍이 존재하겠네. 전체 총에서 모두 4쌍해가 되겠습니다. 끝! 좀 어렵네요. 네. 바꾸기 어렵죠? 시간 좀 걸리죠? 채연이 밥 먹고 왔어요? 이지도 뭐 좀 먹고 왔나요? 간식? 아, 맛있는. 재우도 밥 먹고 왔고 소희도 먹고 왔고. 무슨 반찬을 드셨어요? 식사는? 빵? 빵은 간식 아니야? 자, 2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아시죠?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 아시잖아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서 단 A는 0이 아닌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죠. 최고차항 개수는 0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때 요 2차 방정식이 요 A, B, C의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수인 근을 가지거나 근이 있겠죠. X값 두 개 X값이 있을 텐데 이 두 X값이 둘 다 실수이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실수거나 서로 같은 실수거나 아니면 실수가 아닌 수, 허수라는 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허수거나 그때 이제 쓰는 게 있었죠. 뭡니까? 바로 B의 제곱 빼기 4AC.
b의 제곱 빼기 4ac인데 우리 얘를 뭐라고 불렀죠? 얘를 갖다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불렀죠. 판별식. 이거 중3 때 배운 거잖아요. 중3 때. 중3 때는 어떻게 했어요? 중3 때는 2차 방정식 기말고사 시험법이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판별식 D가 0이면 중3은 서로 중근을 갖는다.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 근이 없다라고 중3은 했고, 고1은 말을 좀 바꾸죠. 고1이 어떻게 합니까?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적어줄까? 중3용 고등용, 중3용 고등용. 중3은 판별식이 0보다 크대. 그러면은 해가 2개. 판별식이 0이면 해가 1개. 또는 중근. 해가 없다. 해가 0개. 해가 없다. 이렇게 하고. 고등은 완전 달라요. 고등은 똑같은 건데 2차 방정식에서 b의 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커. 양수값이 나와.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 다음 판별식 D가 0이 되겠대. 그러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다. 또는 중근을 갖는다. 그대로 씁니다. 중근을 갖는다고 쓰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음수가 나오겠대.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공부했었어요. 꼭 기억해 주시고, 중3에서부터 공부했던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하나 더 기억합시다. B가 짝수일 때 B를 2로 나눈 값을 B'이라고 한다면 짝수 판별식이라고 해서 기호로는 4분의 D라고 쓰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를 짝수 판별식이라고 부를게요. 만약에 B가 짝수라면 아래 거 쓰겠습니다. B가 짝수라면 아래 거 쓰겠습니다. B를 2로 나눈 값을 B'을 했을 때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번 보면 x 더하기 y는 2a 플러스 1, xy는 a제곱 더하기 3. 이 실근을 가질 때, 자, 실근을 갖는데요. 그럼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누가 실근을 갖는데? 이 연립방정식 실근을 가질 때, 오케이. 기억에서 y를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준 다음 니은에 대입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잘 들었죠? 기억에서 y는 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2a 플러스 1이 되고요. 요 식을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데 2차 방정 생각할게. 봐봐. 네. 자, 이거 봅시다. 이 x하고 y를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생각해 볼게. x하고 y를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생각해 볼게. 즉, t에 관한 2차 방정식 t의 제곱 t의 제곱 플러스 세모 t 더하기 네모는 0. 최고치 함계수가 2차 방정식 해볼까? 얘의 두 근을 x랑 y라고 해볼게. 생각해볼게. 그러면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 근의 합은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세모가 되고 2분의 곱은 a분의 c 네모가 되겠네. 근데 봐봐. x하고 y는 그러면은 x 더하기 y 여기 있네. 즉 2a 더하기 1이 여기가 마이너스 세모가 되는 거야. 2a 더하기 1 마이너스 세모가 되는 거니까 세모는 그러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되겠네. 이게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t의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t 플러스 xy는 네모는 xy니까 너가 네모가 되겠구나. 네모 자리에 a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들어갔다면 요 방정식의 두 분이 지금 xy다 이거야. 근데 x하고 y가 무슨 수라고 그랬어? 실근이야. 실수인 근이래. 그럼 실수인 근이니까 요 t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얘가 실수야. 두 실근을 가져. 그럼 두 실근을 가지니까 아까 배웠죠 방금? 그럼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어떻게 되죠? 소연? 작으면 허근인데 커야 되죠? 크거나 같아도 되죠? 판별식이 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즉 얘가 a는 1이고 얘가 b죠? b의 제곱 얘가 b야. 2a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c a제곱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거 전개하니까 4a의 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1 얘 분배하면 마이너스 4a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0 이상이다. 없어지고 4a는 마이너스 11 우변으로 가고요. 따라서 a는 4분의 11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중 가장 작은 정수를 구하세요. 4분의 11이 약 2와 4분의 3이니까 2와 4분의 3 바로 위에 있는 정수는 누구? 3. 정답은 3이 되겠네요. 자, 216번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두 자리의 자연수에서 각 자리의 숫자의 제곱의 합은 73이고 1의 자리의 숫자와 10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와 청수의 합은 121일 때 청수를 구하시오. 선생님 이거 중학교 때도 풀어봤는데요. 맞아요. 중학교 때 풀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생들한테 이제 중학생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숫자랑 수랑 구별할 줄 아니? 라고 물어보잖아.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는 모두 몇 개죠? 10개죠. 10개.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이름이 있잖아요. 십지법의 수인데 아라비아 숫자라고 한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그 아라비아 커피 열나라 참깨. 그때 나오는 숫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 숫자 10개가 있고 그 숫자들을 가지고 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만약에 이런 표현이 어때? 세 자리의 자연수가 있는데 100의 자리 숫자가 A, 10의 자리 숫자가 B, 1의 자리 숫자는 C라고 했을 때 이 세 자리의 수를 세 자리 자연수를 자 A, B, C라고 적으면 되나요?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1C라고 적나요? 위에 걸로 적어요? 아래 걸로 적어요? 그렇죠. 밑에 거죠. 우리는 아래 걸로 적는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숫자 자리에 숫자가 아닌 문자가 오는 경우 이 세 자리 자연수로 표현할 때는 요 100 곱하기 A, 100A 더하기 10
곱하기 B, 10B 더하기 C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 방법을 알면 이제 216번도 껌이다.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대. 그러면 얘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 그럼 10의 자리 숫자를 x,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했대. 이거는 각 자리의 숫자의 제곱의 합은 73이래. 각 자리의 숫자, x 10의 자리 숫자의 제곱, 1의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이 얼마가 된다고? 73. 뭐 많지도 않아 조합이. 그 다음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꿨대. 바꿔 체인지. 여기 y 여기 x. 어서 보세요. 수련회 잘 다니고 있었어요? 재밌는 수련회였나요? 재미없었어요? 음식도 맛없었죠? 네. 고생만 했나요? 비 와가지고 어땠어요? 앞으로 불러 뒤로 불러 했나요? 그런 건 안 했나요? 뭐예요 수련회 가서? 007빵 하나요? 뭐하지? 뭔가 뭔가 마음을 담고 오는 게 수련회. 수련을 하진 않아야니까요. 탁굴수에 연 있잖아. 무슨 일? 무슨 연이더라? 까먹었네. 수련회 있잖아. 뭔가 레크레이션 할 거예요. 레크레이션 합니까? 그랬나 레크레이션 했나요? 레크레이션 안 했으면 뭐 하고 왔어요? 훈련. 훈련했어요? 뭐 훈련? 달리기? 그럼 재밌는 거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궁금하네요. 나 수련회를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네. 자 지금 180페이지하고요. 180페이지. 180페이지. 216번 확인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네, 바꿨대요. 숫자를 바꿨어. 그럼 바꾼 수는 그럼 여기 수를 표현하죠. 수. 얘가 처음수야. 얘 이름이 처음수. 처음수는 10x 더하기 1y가 되겠죠. 10x 더하기 1y가 되고. 얘가 바꾼 수. 숫자를 바꿔서 4, 5를 바꿨어. 그럼 바꾼 수는 10y 더하기 1x가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 족보에서 뭐라고 그랬냐 했으면요. 바꾼 수와 처음 수의 합은 121이라는데요. 요 바꾼 수와 처음 수, 이 두 친구의 합은 처음 수와 요 바꾼 수, 숫자를 바꾼 수의 합은 120이다. 요 두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세요라는 게 되겠네요. 자, 얘가 기억, 이 니은부터 간단히 할까요? 10x, x, 11x, y 더하기 10y, 11y는 121. 11로 나눠지죠? x 더하기 y는 11이 되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대입해서 할 수도 있어. 사실은 y는 11 빼기 x에 11 빼기 x 집어넣어서 2차원을 풀어도 되는데 우리가 제곱수는 많아요? 제곱수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더해서 11이 된다면 여기 온 숫자들은 숫자 1부터 9까지밖에 없잖아. 1부터 9까지 중에 두 개 골라가지고 더해서 11이 되고 제곱해서 13이 되는 거 적당히 찾아주면 되겠지. 그쵸? 그게 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x가 3이면 y는 7 되겠잖아. 제곱해봐 제곱. 4의 제곱 16, 7제곱 49 더하면 73 되나? 안 되네. 65 되잖아. 너 아니네. 얘 더하면 65 되면 안 돼요. 그럼 뭐 할까? a가 5, 얘가 6이라고 해볼까? 그 5의 제곱은 25, 6의 제곱 36 더하면 얘가 안 되네? 누가 되지? 그러면은 3하고 8, 3하고 8 해봐. 3의 제곱 9, 8의 제곱 64. 얘 되네. 3하고 8이네. 3하고 8. 자, 3하고 8이니까 정답은 83도 존재하니까 38하고 83하고 이렇게 답을 두 개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제곱수 이용해서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182쪽 보겠습니다.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이라는 거고요. 요 단어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약수, 배수 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개념이 좀 필요해요. 이건 둘 다 알고 있는 건데 먼저 초등학교 때 썼던 것들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 문제인데 뭐 간단하게 애들한테 문제 냅니다. 여러분 12와 18의 최대 공약수 얼마예요? 그러면은 6이요! 라고 정말 진짜 빠릅니다. 애들. 금방 애들이 다 진짜 빠르게 잘하더라고. 그 다음에 그럼 35하고 42하고 최대 공약수 얼마예요? 얼마예요? 7이죠. 7. 잘합니다. 애들 진짜 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러분 95하고 114하고 최대 공약수 얼마예요? 라고 합니다. 19. 봐봐 잘하잖아. 잘합니다 애들. 오빠 초등학교 좋은데 나왔는데 19. 이거 근데 잘 못 찾아 애들 사실은. 초등학생이 잘 못 찾으면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어떤 힌트를 주냐면 이거 사실 잘 못 찾거든. 못 찾는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90을 못 찾았어 이거를 19를 못 찾았어. 그럼 애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봐봐봐 18 빼기 12는 6이요 40 빼기 35는 7이요 오 대박 하면서 애들이 찾아요. 114 빼기 95는 19요 오 대박 하면서 찾습니다. 초호들이 이게 찾고 나서 그 문제 하나 더 내요 초호들한테. 그럼 여러분 4하고 25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일까요? 그러면은 이제 저요 하면서 막 16이요 하는 애들 있는데 당연히 16은 아니죠. 얘는 이제 4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애들이 갸우뚱하죠. 뭐지? 뭐냐 하면 두 수의 차의 약수에는 최대 공약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18 빼기 12는 6이야. 그리고 6의 약수는 1과 6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최대 공약수가 된 거라고. 얘를 이제 초보들은 이제 이렇게 배워. 중1은 이제 이를 이해하지. 중1을 뭘로 배우니까? 문자로 배우니까. 중1 정도만 돼도 문자로 배우거든. 두 수 A하고 B가 있어요. A하고 B가 있는데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G, Greatest Common GCD Divisor 약수라고 하면 최대 공약 G라고 했을 때 얘를 GA, 얘를 GB라고 한다면 즉 다시 말해서 두 수를 갖다가 나눴어요. 최대 공약수로. 그러면 스몰 a, 스몰 b를 몫이라고 하게 되고 얘가 최대 공약수일 때 요 스몰 a와 스몰 b의 관계를 우리 무슨 소라고 부르니까? 그렇죠. 서로소라고 부르는 것까지 기억나시죠? 서로소라고 불렀고요. 자 그러면 이때 두 친구를 더해볼까? 변변 더해볼게. 좌변끼리 더했다요. 즉 더하게 된다면 G로 묶어져서 A 더하기 B가 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12하고 18이 있었어. 당연히 12는 6 곱하기 2지. 얘는 6 곱하기 2. 18은 6 곱하기 3이지. 변변 더했어. 둘이 더하더라도 당연히 둘이 더하면 얘 따라가 볼게. 변변 더하면 좌변은 30이 되고 우변은 6으로 묶어져서 곱하기 2 더하기 3이 되겠지. 즉 두 수를 더해도 그 더한 값이 30인데 최대 공약수가 30의 약수로 존재한다는 거야. 두 수를 더해도 최대 공약수가 두 수의 값의 약수의 최대로 존재한다는 거고 반대로 뺄게요. 빼보면 어떻게 됩니까? 12는 6 곱하기 여기서 6 곱하기 18은 6 곱하기 3 빼면 당연히 마이너스 6 되는데 뭐 순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뺐더니
이 마이너스 6은 6 곱하기 2 빼기 3과 같은 거니까 두 수의 차를 구했을 때 두 수의 차의 약수 중에 최대 공약수는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되게 고급 문제야 이거. 두 수를 더하거나 또는 빼도 최대 공약수는 G는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 오케이? 오케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 자, 다음 식으로 보여줄게. PX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어요. 얘가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6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QX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얘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파이라고 해볼까? 반대로 가야 되나? 반대로 가자. 자, 지금 PX하고 QX하고 공통인수, PX와 QX의 공통인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PX 다항식과 QX 다항식의 공통인수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합니까? 인수분해를 하겠죠.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 인수분해했더니 x 빼기 4, x 플러스 2. 눈으로 확인했을 때 공통인수는 누가 되는 겁니까? 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아하, x 플러스 2입니다. 빠밤 하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쉽게 눈에 만약에 안 보여. 안 보여. 눈 뜨고 두 눈 뜨고 봤는데 안 보여.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 두 친구를 빼거나 더해서 더할 때도 요 공통인수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빼볼게요. 봐봐. 요게 핵심이야. 오늘 이걸 할 핵심. 애들이 요거 배웠는데 언제 배웠어요? 하는 단원이야. 잘 보시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두 친구를 뺐다요. 당연히 다항식에 뺄셈 덧셈은 동류학끼리 하죠. x제곱 빼기 x제곱 없어지고요. 5x 빼기 2x니까 7x가 되고요. 6 빼기 8하니까 더하기 14가 돼서 얘 7로 묶으면 x 플러스 2가 돼서 px 빼기 qx의 공통인수는 7 아니면 x 더하기 2 아니면 이 전체 값이 인수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공통인수가 1차식이다라고 하면 누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2가 지금 공통인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안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두 다항식을 빼거나 더해도 두 다항식 공통인수는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존재한다 이거야. 오케이. 18번 보겠습니다. 이해갔니? 18번 볼게. 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kx-2는 0과 x제곱 더하기 2x-k는 0이 공통근을 가질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세요. 요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이 존재하겠대. 그러면 요 두 2차 방정식의 공통근 똑같은 x값 존재하는데 그 x값을 내가 알파라고 할게. 알파. 그 x값을 알파라 해볼게. 이것만 하고 쉽게 알파라고 하면 그럼 이 주어진 식이 다시 이렇게 바뀌겠네. x가 알파니 공통분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k 알파 마이너스 2는 0 첫째 줄. 둘째 줄은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k는 0이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두 친구를 즉 공통근이 x는 알파라는 소리는 그러면 두 친구를 빼도 공통근은 안 사라져.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봐봐 얘들아.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어떤 다항식 fx가 있어. 다항식 fx가 있는데 만약에 f2가 0이야. 해가 fx는 0의 해가 이거의 해가 1에 2. 2라면 요 fx는 아시다시피 x-2가 인수로 뭐 해야 됩니까? 존재한다는 거죠. x 빼기 2가 이게 인수니까 1이면 0 되겠지. 그치 인수 있다는 소리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값을 공통분으로 갖는다라는 건 요 다항식과 이 다항식의 공통인수로 x 빼기 알파라는 애가 존재해요 라는 말이라고 지금 이해 갔지요? 그게 찾을 거야 지금 찾을 건데 그래서 둘이 뺐어 둘이 뺐더니 어떻게 돼? 둘이 빼보면 없어지고 빼니까 k 알파 빼기 2 알파니까 k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k는 0 되겠네. 그럼 이게 k 빼기 2와 같은 거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되고 k 빼기 2, k 빼기 같아서 k 빼기로 묶어주면 남는 거 알파 더하기 1이 나오겠죠? 따라서 얘가 0 또는 k-2 곱하기 알파 더하기 1이 0이라는 소리는 k-2가 0이거나 즉 k가 2가 되거나 또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건데 보시다시피 k가 2일 때는 2 넣어봐 2 넣으면 위에 있는 식하고 아래에 있는 식하고 둘이 똑같게 되겠죠? 당연히 똑같으니까 공통분이 존재하겠지. 두 개 다 존재하겠지 그때는. 그치? 똑같은 식이니까 둘이 똑같은 2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두 개가 공통분 두 개가 존재하는 거고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야. x가 마이너스 1이래. 그 마이너스 1 주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도 그러면 공통분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마이너스 1 넣어봐. 그 마이너스 1 넣게 되면 k가 얼마야 그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봤어 여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k 빼기 2는 0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1 되네.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k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럼 위의 식 어떻게 돼? 얘는 x제곱 k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되고 아래다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 돼서 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1은 0 얘 완전 제곱식이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은 0 돼서 공통근 x 더하기 존재한다 이거지. 보셨나요? 오케이.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k는 마이너스 1 되고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두 식이 다르긴 하지만 x 더하기 2라는 1차식이 공통분으로 존재하더라 라는 것까지. 그래서 공통분이 존재할 때 k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k값은 2하고 이 친구입니다.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이거 천천히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천천히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이제 빼도 두 다항식을 빼도 약수는 사라지지 않는다. 요것만 좀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